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가고 싶은 미니쌤입니다. 제가 이번에 티세파에서 주최하는 수업 연구대회에 자료를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장애 2의 ABCD 프로젝트로 학생들의 장애 수용 태도를 기르는 프로젝트인데요. 굉장히 열심히 연구해서 개발한 자료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과 정말 성취감 있게 진행했던 프로젝트라 이 모든 내용을 포스터 한 장에 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프로젝트의 A부터 Z까지를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장애 2의 ABCD 프로젝트로 장애 수용 태도 기르기 함께 살펴볼까요? 장애 2의 ABCD 프로젝트를 통한 장애 수용 태도 기르기 제가 제작한 포스터인데요. 하나씩 단계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식입니다. 진짜 빠르게 교육계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오고 우리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수업하다 보면 개별화 교육 대상자 학생들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조금 더 도움을 줘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혹시나 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 장애인이 소외되지는 않을까, 또 특히 그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뒤처지지는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반대로 조사를 해보니 인공지능이 장애를 보조하는 AI 장애 보조 기술이 굉장히 크게 발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애인이 인공지능 기술과 더 가까운 곳에서 더 실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나에게는 그저 취향에 맞는 영화를 추천해주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이 장애를 가진 다른 이에게는 눈, 귀, 손이 되어주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확장되어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나갈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장애 이해 교육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큰 깨달음으로 저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장애 이해 ABCD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 학생들의 장애 수용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장애 이해 ABCD 프로젝트를 개발한다. 두 번째, 이 장애 이해 ABCD 프로젝트를 적용해서 학생들의 장애 수용 태도를 기른다. 마지막 세 번째, 프로젝트의 결과물과 그 효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한다. 지금 장애 수용 태도라는 용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장애 수용 태도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이라는 특정 집단에 대해 가지게 되는 태도로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 장애인을 대하거나 장애인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구체적인 행동 방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비장애 학생의 장애 수용 태도는 통합교육의 성패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은 아래 보이시는 연구에서 참고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설계입니다. 저는 프로젝트의 내용적 측면과 도구의 측면에서 프로젝트를 크게 설계하였고 이것을 토대로 장애 ABCD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적용하였습니다. 먼저 내용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 콘텐츠를 개발할 때 티세파의 쌤 채널 그리고 클래스 핑퐁의 장애 이해 교육과 관련된 콘텐츠를 참고하였습니다. 제가 참고한 콘텐츠를 검색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소개할 최신 장애 보조 AI 기술을 조사하였고 또 장애 이해 교육과 관련된 학술적인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습니다. 제가 주로 참고한 연구 논문은 아래에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내용적 측면의 연구를 통해서 장애 이해 ABCD 프로젝트 콘텐츠 구성의 밑그림을 구상하였고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구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최근에 디지털, 에듀테크의 좀 핫한 주제들을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코딩, 그리고 메이커 교육의 디자인 띵킹을 선정하였습니다. 또 이 각각의 주제별로 구체적인 활동에 적용할 프로그램을 선정하였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노래를 만들어주는 수노 AI를 적용하였고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는 빅데이터를 쉽게 직관적으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코딩과 관련해서는 티처블 머신을 사용하였고요. 좀 특징적으로 메이커 교육의 디자인 띵킹과 관련해서는 에듀테크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종이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보는 노작 활동, 공작 활동을 넣어서 프로젝트를 구성하였습니다. 수업의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도구도 선정하였습니다. 수업 활동의 결과물을 수합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티슬파의 클래스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 수업의 자료, 특히 링크를 제시하고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 티슬파의 클래스 링크를 활용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적 측면과 도구적 측면의 설계를 바탕으로 장애 ABCD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적용하였습니다. 장애 이해 ABCD 프로젝트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장애 이해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의 장애 수용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 B, C, D는 각각 AI, 빅데이터, 코딩, 디자인 띵킹의 첫 글자를 의미하고 각각의 관련 에듀테크 도구들을 활용한 프로그램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듀테크를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장애 이해 교육을 A, B, C, D 이렇게 알파벳을 배우듯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아보자 그런 중의적인 뜻도 담고 있습니다.
장애2의 ABCD 프로젝트의 구성은 크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AI로 장애 이해송 만들어 발표회 열기, 빅데이터로 장애 분석 및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하기,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번역 로봇 코딩하기, 장애인을 위한 AI 로봇을 디자인하고 페이퍼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장애2의 ABCD 프로젝트를 개발한 이유이자 이 프로젝트의 의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2의 ABCD 프로젝트를 통해 첫째, 저는 장애2의 교육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미래 시대에 맞는 장애2의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비전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주도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는 그런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을 활용한 장애2의 교육의 확산을 꾀하고자 합니다. 연구 과정과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이 활동을 통해 디지털을 활용한 장애2의 교육 콘텐츠를 확산해서 본 주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장애2의 교육의 필요성과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장애2의 교육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에 대해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의 내용입니다. 제가 개발한 수업 자료들은 T셀파 쌤 채널, 인공지능 미니쌤 채널에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자료 다운로드할 수 있는 QR코드도 포스터에 남겨두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첫 번째, 인공지능으로 장애 이해송 만들기입니다. 수업의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 장애의 의미를 담아 수노를 이용해 장애 이해송을 만들고 발표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 장애를 가진 훌륭한 인물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내가 생각하는 장애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생각하는 장애의 의미를 담아서 장애 이해송을 만들고 발표합니다. 여기 수업에서 학생들이 정리해서 붙여준 각각 개인이 생각하는 장애에 대한 의미가 이미지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메시지는 장애는 번데기다. 번데기를 뚫고 나와 멋진 나비가 될 테니까 였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이 의미를 넣어서 직접 멋있는 인공지능 노래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수업을 할 때 제가 좀 신경 썼던 점은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그 노래 결과물을 우리 학급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 모든 학급에 공유해서 학교 전체 차원의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또 장애를 가진 훌륭한 인물들을 조사하며 스스로 장애의 의미를 고민해 보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또 이 전체 프로젝트를 통해 강조하고 싶었던 점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여러분 학생들이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워야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앨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으로 노래를 만들어 보는 경험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사회에 긍정적인 미칠 수 있는 노래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여 인공지능의 그런 가능성을 학생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실제 수업에 활용한 PPT를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빠르게 수업 흐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장애 이해송 만들기 동기유발 단계에서 이제 프로젝트의 첫 수업이기 때문에 장애하면 또 떠오르는 것을 브레인스토밍으로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참고 영상을 시청한 후에 학습 문제를 제시하고 장애 정의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장애는 항상 걸림돌이다 라는 간단한 OX 퀴즈를 제시해서 그렇지 않다, 장애를 가진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활동지에 장애를 극복한 사람을 조사해서 정리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참고 영상을 제시하여 장애를 가진 훌륭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스티븐 호킹의 일생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 장애를 가진 패럴림픽 선수들이 나에게 장애란? 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장애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이 영상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장애의 의미를 정리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포스트잇에 적어 이렇게 칠판에 붙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고 학생들의 그런 감동적인 결과, 지금 봐도 조금 뭉클해지는 결과물도 PPT에 예시 자료로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활동에서 수노 AI를 이용해 내가 생각하는 장애의 의미를 담아 그걸 가산말로 하는 장애 이해송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수노 AI를 이용하는 방법도 PPT에 이렇게 자세하게 넣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완성한 노래는 링크를 복사해서 클래스보드를 이용해 수합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완성한 결과물은 제가 하나하나 엮어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하여 하나의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이 콘텐츠는 제가 근무하는 학교 전체에 공유를 드려서 학교 전체 차원의 장애인식 개선 활동이 되도록 확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빅데이터와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입니다. 이것도 먼저 요약부터 말씀을 드리면 썸 트렌드를 이용해서 장애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식 개선 포스터를 제작하여 캠페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 먼저 빅데이터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개념 설명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동에서 썸 트렌드를 이용해 장애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분석하도록 하였고,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애 인식 개선 포스터를 제작하여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학생들이 그 활동하고 있는 이미지를 담았는데요. 이 친구는 지금 그 장애인 빅데이터 분석 결과 차별이라는 그 키워드에 영감을 받아서 장애인에게 먼저 손을 내어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담아 지금 포스터를 제작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수업의 주안점은 먼저 빅데이터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한 후에 실제 분석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여 인지적인 능력과 기술적인 능력, 기능적인 능력이 같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입니다. 또 그 빅데이터의 분석 결과는 정답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빅데이터 키워드 간의 관련성을 얼마나 타당하게 분석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정답을 정하지 않고 활동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가장 강조한 점이기도 한데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느낀 점을 꼭 포스터에 담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도 실제 수업에 활용했던 PPT를 보여드리며 수업의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빅데이터와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프로그램은 내용이 많아서 총 2개의 PPT를 제작해 나누어 담았습니다. 동기유발 단계에서 김치찌개 맛 감자칩, 대왕 요구르트, 참치 맛이 나는 라면의 이미지를 제시하였고,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이 상품들이 모두 빅데이터로 만든 대박 상품이라는 뉴스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학습 문제를 제시한 후에 첫 번째 활동에서 빅데이터의 개념을 소개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빅데이터의 개념을 쉽게 설명한 영상을 함께 시청한 후에 빅데이터의 개념과 활용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 썸트렌드에 접속해서 장애와 관련된 빅데이터 키워드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활동 방법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PPT에 넣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장애와 관련된 상위 키워드를 학습지에 정리하고 각각의 키워드가 장애와 어떤 관련이 있을지 분석해보는 활동입니다.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마지막 세 번째 활동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캠페인 활동을 위해서 이러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도 보고서에 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캠페인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인 두 번째 PPT 내용입니다. 동기유발 단계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활동들을 상기를 하였고 활동 문제를 제시한 후에 장애인식 개선과 관련된 캠페인 영상을 2가지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학생들이 느낀 점을 소감으로 발표하고 두 번째 활동에서 앞에서 함께 시청했던 영상에서 느낀 점과 지난 시간에 빅데이터 정리 내용을 통해 알게 된 점을 함께 정리해서 장애인식 개선 포스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활동 모습도 PPT에 담았는데요. 지금 학생들이 각각 자기가 느낀 점을 포스터로 만들어서 제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면 지금 손을 내주세요 라는 제목의 포스터가 왼쪽에 보이는데요. 이 학생은 빅데이터에서 차별이라는 단어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러한 포스터를 제작하였고 차별하지 말고 먼저 손을 내어주자 라는 내용이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활동에서 학생들이 제작한 포스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할지 계획을 세워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진행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에 따라 캠페인을 진행하고 소감을 나눠보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수화 번역 로봇 코딩하기 수업입니다. 요약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 AI 시각 보조 앱을 체험하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수어를 번역하는 그런 수화 번역 로봇을 티처블 머신으로 코딩해보는 활동입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 수화 번역 로봇에 입력할 수어를 조사하고 나만의 수화 번역 로봇을 코딩을 한 다음에 친구들 앞에서 내가 만든 로봇을 발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티처블 머신으로 이제 이미지를 촬영을 할 때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티처블 머신으로 만든 나의 로봇의 그 링크를 클래스보드로 수업하여 학생들이 서로의 결과물을 감상하고 앞에 나와서 발표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수업에 제가 신경 썼던 점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기술 사례들을 동기유발 단계에서 충분히 제시를 하였다는 점입니다. 또 티처블 머신의 원리를 설명하며 데이터를 입력할 때 학생들이 그 사진을 촬영해서 이미지를 입력할 때 그 양과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또 내가 이제 로봇에 입력할 수어를 조사할 때 긍정적인 의미를 담은 수어를 직접 조사하고 그걸 따라하면서 연습해서 그걸 프로그래밍한 로봇을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성취감을 높였습니다. 네, 세 번째 프로그램도 실제 PPT 자료 보여드리면서 수업의 흐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어 번역 로봇 코딩하기 프로그램입니다. 동기유발 단계에서 국제 수어 동작을 춤 동작에 활용한 BTS의 Permission to Dance에 관한 뉴스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요 수어 동작을 함께 따라해 봅니다. 즐겁다, 춤추다, 평화를 따라해 보았습니다.
학습 문제를 제시한 후에 첫 번째 활동에서 청각 장애인이 어떤 불편함을 겪을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음성을 듣고 자막에 수어까지 바로 달아주는 AI 기술을 소개하며 앱을 다운받아 간단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수어 번역기로 만나다, 사랑하다 수어 동작을 해봅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 아름다운 수어가 돋보이는 세 글자 송 영상을 함께 시청합니다. 그리고 한국 수어 사전에 접속하여 내가 로봇에 입력하고 싶은 아름다운 수어를 조사해 봅니다. 한국 수어 사전에 접속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수어를 동작 영상과 함께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 각각이 스스로 긍정적이다, 의미 있다 라고 생각하는 수어를 골라 영상을 보며 그 동작을 따라해 봅니다. 이 데이터를 수집할 때 주의할 점은 동작이 크고 이동이 있는 동작보다는 한 곳에서 한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행이라는 수어는 손의 이동이 커서 나중에 데이터를 인식시킬 때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 활동에서 티처블 머신에 접속하여 이미지 프로젝트에 들어가 내가 조사한 수어를 촬영하여 이미지 샘플을 추가합니다. 주어진 수업 시간에 따라 입력할 수어의 수를 조절할 수 있는데 저는 3개 정도를 입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촬영과 동작을 동시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친구의 도움을 받아 협동의 미덕을 발휘해 활동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샘플을 다 입력하고 모델을 학습시키면 수어 번역 로봇이 완성됩니다. 내가 입력한 수어 동작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로봇의 정확도를 확인합니다. 만약 특정 수어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추가로 그 수어의 데이터를 더 입력하거나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 중에서 맞지 않는 잘못된 데이터들을 삭제해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모든 데이터 입력이 완료되면 모델 내보내기를 누릅니다.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기본 세팅된 채로 업로드를 누르면 공유 가능한 링크가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복사하여 학급의 클래스보드에 업로드합니다. 이렇게 클래스보드로 공유한 링크에 각각 접속해서 친구들 앞에서 내가 만든 수어 번역 로봇을 발표해보는 활동으로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애인을 위한 AI 로봇 디자인하기입니다. 이것도 요약을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로봇을 디자인하고 종이를 이용해 페이퍼 프로토타입을 완성하는 활동입니다. 다 완성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자기가 만든 로봇을 다른 친구들한테 소개하며 투자를 받는 그런 투자 설명회 활동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 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로봇을 디자인하고 두 번째 활동에서 종이를 이용해 페이퍼로 프로토타입을 만든 후 나의 AI 로봇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는 활동 구조입니다. 이 수업도 마찬가지로 주안점을 소개를 드리면 장애인을 위한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참고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로봇을 이제 디자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신의 인공지능 기술을 조사하고 그걸 참고해서 로봇을 디자인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어디를 이동하는데 불편할지,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소통할 때 어려움을 겪을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 불편함을 생각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또 학생들이 완성한 그 결과물을 교내에 전시하여 마찬가지로 학교 전체 차원에서 장애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열심히 작품을 만들고 있는 장면을 이미지로 넣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훌륭한 완성품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를 드리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만능 AI 헤드셋을 만든 이 친구의 작품을 예시로 담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AI 로봇을 디자인하고 페이퍼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수업입니다. 동기유발 단계에서 페이퍼 프로토타입이 무엇인지 영상으로 살펴봅니다. 페이퍼 프로토타입이란 종이를 이용해서 만든 디자인의 초기 버전을 말합니다. 학습 문제를 제시한 후에 첫 번째 활동에서 신경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들을 위해 걸을 수 있는 로봇을 발명한 아버지의 사례를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업을 통해 배운, 그러니까 장애인의 ABCD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위한 AI 로봇을 디자인해봅니다. 이때 학생들이 과제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장애인을 위한 최신의 AI 기술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검색하여 참고하도록 하면 좋습니다. 또 장애인이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불편함을 고민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학생들이 디자인한 예시를 조금 가져와 보았습니다. 왼쪽의 이미지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더 넓고 더 높은 영역의 장애물을 인식할 수 있는 AI 전자지팡이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는 시각장애인들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 렌즈입니다. 활동 2에서 학생들이 각자 디자인한 AI 로봇을 종이를 이용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작품을 다 완성하고 나서 나의 AI 로봇 투자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학생들에게 바둑돌 10개씩을 나눠줍니다.
이때 바둑돌 한 개가 100만 원의 가치를 가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면 학생들이 더 흥미롭게 참여하게 됩니다. 친구들의 발표를 듣고 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정말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다 라고 판단이 들면 그 아이디어에 바둑돌을 투자합니다. 총 10개의 바둑돌이 있기 때문에 5개, 3개, 2개 이렇게 나누어서 투자할 수도 있고, 정말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 하나가 있다면 10개를 다 투자해도 좋습니다. 네, 직접 투자를 받은 실제 수업의 결과물입니다. 첫 번째는 지체 장애인을 위해서 물건을 인공지능으로 인식하고 장애인이 원하는 곳으로 옮겨주는 AI 로봇이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시각 장애인의 시력을 교정해주는 AI 렌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레이저를 이용해 더 넓고 더 높은 공간까지 인식할 수 있는 AI 흰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의 적용 사전과 사후에 장지원 2학기의 비장애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인권 감수성이 장애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수록된 그 검사 도구를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재구성한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지 정서적 수용 태도 측면에 있어서 28점에서 35점으로 의미 있는 상승폭을 보였고, 행동적 수용 태도에서는 더 많이 21점에서 36점으로 상승한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장애2의 ABCD 프로젝트가 학생들의 장애 수용 태도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과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프로젝트 일반화를 위해서 제가 2개의 QR코드를 수록을 하였습니다. 지금 원래 이 자리에는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영상을 실을 예정이라 이 영상이 완성이 되면 그걸 QR코드로 제작해서 입력할 예정입니다. 또 수업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런 다운로드 링크, 저의 티세파 쌤 채널 링크를 여기 담아두었습니다. 궁금하신 수업 자료나 아니면 직접 선생님께서 수업에 적용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참고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가 개발한 장애2의 ABCD 프로젝트를 통한 장애 수용 태도 기르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출품 작품에 대한 본선 온라인 투표가 6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개드린 제 수업 자료가 인공지능 교육과 장애인의 교육에 의미 있는 확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에게 소중한 선생님의 한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 함께 가요.